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수줍음이 많은 소녀 실베트는 유명한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를 만났죠. 피카소가 그녀를 모델로 선택했을 때 실베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발로리스에서 보낸 여름 동안 피카소는 실베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조각상으로 만들었지요. 피카소 작품이 점점 커지고 독특해지면서 덩달아 포니테일 소녀 시리즈도 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과연 피카소가 그리고 만든 포니테일 소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이 모습 봤을 거예요. 자, 내가 만든 미술가 그림책 시리즈에서 보는 피카소와 포니테일 소녀라는 그림책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지 않은 보라색. 화가들이 젊었을 때는 보라색을 잘 표현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보라색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아마 포니테일 소녀인 것 같아요. 포니테일이 흔들려져요. 앉아서 발 하나를 올리고 편안하게 머리띠를 묶어서 올렸어요. 올리고 목선이 잘 드러나도록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실베트와 친구들은 햇살 좋은 테라스에 있었지요. 수줍음을 타는 실베트는 좀 떨어져 앉아 친구들의 말을 듣기만 했어요. 다들 들었어? 피카소가 여기 발로리스에 와 있대. 설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여기에? 그림이 엄청나게 비싸다던데. 미국에서 보낸 하얀 대형차를 갖고 있다며. 그림 하나로 차를 얻은 거래. 실베트는 궁금해졌어요. 화가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이 있었거든요. 침대 밑에 숨겨진 가방에는 그림이 잔뜩 그려진 스케치북이 들어있었지요. 실베트는 모든 비밀을 가방에 넣고 잠가두었지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들을요. 여기 실베트가 있어요. 실베트는 여전히 수줍음 많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고양이도 있고 마을이 보이는 곳에 높은 테라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실베트는 놀라운 것을 보았죠. 바로 눈앞에 테라스 벽 위로 아름다운 그림이 쑥 올라온 거예요. 친구들이 소리쳤죠. 저것 봐, 실베트잖아. 저렇게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은 사람은 실베트밖에 없어. 실베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벽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그림을 보려고 달려갔지요. 한 남자가 머리 위로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몸은 탄탄했죠. 줄무늬 셔츠와 반바지, 스팀실용 슬리퍼 차림, 바로 피카소였어요. 자, 이 사람이 피카소라는 거죠. 그가 웃으며 말했죠. 내 작업실에서 내가 보이기에 스케치를 했단다. 내려오너라. 내 집으로 가졌구나. 그림을 그렸었네요. 실베트라는 여자아이를요. 실베트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실베트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작업실은 보물섬이었죠. 피카소는 작은 것 하나조차 버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물감통, 나무조각, 이상한 조각상, 장난감, 깨진 도자기, 카우보이 모자, 꽃, 색접시, 포메랑, 물고기뼈, 광대 가면, 세장, 기타, 투사의 검과 같은 잡동사니가 널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림들이 눈에 띄었어요. 수백 점도 넘는 그림들에 똑같이 피카소라는
라고 서명이 있었어요. 피카소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여기 피카소 보이죠? 그는 73살이었지만 아이처럼 행동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죠. 내가 너희 중 한 사람을 그릴 거란다. 누구를 그리면 좋을까? 예쁘장한 소녀가 얼른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제가 모델이 될게요. 잘할 수 있어요. 피카소는 소녀를 뚫어지게 보고는 말했어요. 아니, 밖에서 내 그림을 봤지? 난 머리 묶은 소녀를 그리고 싶단다. 실베트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당장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요. 실베트는 어쩐다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피카소는 무척 친절했죠. 그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를 믿어도 된단다. 이리 와서 앉으렴. 친구들이 놀랬지요. 실베트는 부끄럼쟁이에요. 맨날 꿈속을 헤매거든요. 피카소가 웃었어요. 그거 잘 됐네. 나랑 잘 어울리겠는걸? 나도 늘 꿈꾸는 사람이거든. 너희는 나중에 다시 오렴. 실베트랑 나는 할 일이 있단다. 그는 실베트를 찬찬히 살폈어요. 소녀는 떨고 있었지요. 자, 내 코트를 걸치렴.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피카소는 아이처럼 나이 들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이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천천히 연필로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그렸어요. 여기가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더 커졌어요. 실베트가 야생 사슴처럼 긴장한 모습을 한 그림이었어요. 피카소는 점점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점점 커지고 이상해졌어요. 피카소는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중간 정도, 여기는 가장 높게, 여기는 처음부터 더 낮게 그렇게 묶어져 있네요. 근데 여기는 손이 굉장히 커졌죠. 이 손보다 이 손이 더 커요. 물론 가까워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날 저녁 실베트는 집으로 달려갔죠. 스케치북을 꺼냈지만 어지러워서 그림이 모두 일그러져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실베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실로 갔어요. 혹시 피카소가 실베트를 잊었을까요? 아니죠. 문을 연 그는 실베트를 보더니 아이처럼 빙그레 웃었어요. 그림은 점점 대담해지고 독특해졌죠. 실베트도 점점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피카소는 매 순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그림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왕처럼 거만했고 때로는 마법사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변장을 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가끔 이상한 모자나 가면을 써서 실베트를 웃게 했지요. 피카소는 키우던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아지들, 집 안에서 재운 염소, 성질 나쁜 원숭이가 있었고 올빼미를 키운 적도 있었지요. 물론 피카소는 그 동물들도 모두 그렸어요. 여름 내내 피카소는 실베트를 그리고 판지와 새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작품이 커지고 대담해지면서 덩달아 실베트도 용감해졌지요. 실베트 아버지는 실베트가 어릴 때 집을 떠났지만 그해 여름에는 피카소가 아버지가 되어 주었지요. 그림쟁이 실베트가 세계 최고 화가와 지내다니 정말 동화 같은 일이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느 날 실베트는 용기를 내서 피카소에게 비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죠. 화가가 되고 싶은 꿈도 털어놓았지요. 피카소는 웃거나 놀리지 않았어요. 그는 큰 소리로 말했죠. 아주 좋아.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배워야 한단다.
나를 봐. 나는 화가 나면 성난 그림을 그려. 봐봐. 굉장히 화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슬프면 내 그림들도 슬퍼져. 고개 숙이고 색도 파란색으로 돼 있죠? 내가 행복하면 내 그림은 기쁨이 넘치지. 심지어 꿈도 그린단다. 그림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지. 그날 오후 사진작가가 작업실에 왔어요.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하는 실베트는 숨고만 싶었어요. 그때 피카소가 카메라 앞에서 우스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자 문득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피카소님은 능수능란하게 실베트를 다룰 줄 알거든요. 사진작가는 피카소와 실베트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친구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럼쟁이 실베트가 유명 잡지의 표지에 실리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 후 잡지마다 피카소 새 모델을 다루고 싶어 했어요. 실베트란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이슈가 될 일 아니겠어요? 파리와 런던의 소녀들은 실베트 머리 모양을 따라했고 다들 실베트 포니테일을 좋아했어요. 실베트는 사진들을 오래서 가방에 잘 넣어주었죠. 가끔 피카소는 밤늦도록 작업을 했어요. 언젠가 실베트는 그가 작업실 뒤쪽 고물 더미에서 재미난 물건들을 찾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낡은 고물로 조각상을 만들었지요. 실베트는 비슷한 작품들을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얼굴이 장난감차로 만들어진 개코 원숭이도 있었고요.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로 만든 소도 있었고요. 실베트는 피카소 작업을 구경하는 게 좋았어요. 그림들, 조각상들, 도자기들이 화산처럼 쏟아져 나왔죠. 마침내 피카소는 실베트 대형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를 도자기 조각으로 만들었고요. 조각상은 목이 길었고 실베트 가방과 똑같은 둥근 단방을 만들었죠. 하지만 머리 모양이 이상해서 실베트는 조각상이 자기와 닮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작업을 지켜보던 실베트는 슬퍼졌어요. 피카소 모델이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테라스에서 만난 이후 쭉 그와 함께 했지만 모든 게 사라지겠죠? 지나간 여름처럼 말이에요. 피카소가 작업을 하는 동안 실베트는 하나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떠나던 때에 대해서 말이죠. 늘 가방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로워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피카소는 깊고 검은 눈으로 소녀를 올려다보았어요.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몹시 힘들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모든 문이 닫힐 때마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각상을 보던 실베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꽁꽁 감췄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남자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했죠. 소녀를 바라보던 피카소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 덕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조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조각상은 손에 뭔가 있어야 해. 피카소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꺼내서 바닥에 쏟았지요. 마침내 그는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피카소가 말했죠. 자, 이걸 손에 쥐는 거야. 이 열쇠를. 그는 커다란 열쇠를 조각상의 손에 키웠어요. 실베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네가 많은 비밀을 잠가두고 있으니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거지. 피카소는 열쇠를 접착제로 고정하면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실베트가 열쇠를 가진 다른 이유는 네가 새로운 문들을 열기 위해서란다. 피카소는 흰 접착제가 묻은 손으로 실베트 palm을 쓰다듬었어요. 보거라, 열쇠를 든 소녀가 완성되었구나.
실베트, 내게 선물을 하나 주마.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거라. 내가 새로운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거다. 실베트는 피카소가 맨 처음 그린 그림을 들고 작업실을 나왔어요. 실베트에게 피카소가 라는 서명이 마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그림을 옮겼지요. 머리 묶은 소녀를 그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여기 있죠? 그해 여름이 지나고 실베트는 피카소에게 배운 대로 용기 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점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실베트는 피카소가 준 그림을 팔아서 파리 시내가 다 보이는 멋진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실베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기만의 멋진 작업실로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야기 끝. 자, 여기 실제적으로 피카소와 여기 아이를 보면 되겠죠? 실베트라는 아이가 옆면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추상적인 실베트 모습이고요. 피카소는 1973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죠. 피카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글자를 띄운 사람들은 말이죠. 무려 3만 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네요. 거의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을 계속 하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용기를 내서 꾸준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좋아하는 것도 말이죠. 피카소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좋아하는 그림을 즐겁게, 화날 때는 화나는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놓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 스스로 인정하면 되겠잖아요. 늘 좋은 나날 되시고 건강한 나날 되시고 소중한 것을 잘 지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연주바라 정혜영이었습니다.